네, 그리고 이제 시장에 있어서 움직임을 좌우할 수 있는 주요 변수, 바로 유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오펙 석유장관 회의와 관련해서 그 결과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어느덧 30일이면 그 현지 시간은 며칠 안 남았는데요. 자, 그동안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가장 고민이 뭐였냐면 결국 그 WTI를 비롯해서 유가가 동결할 것인가 감산할 것인가 또 공급과의 그런 수많은 이슈 속에서 상당히 힘들었고요. 그리고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이란 이라크 대통령 그 석유 장관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유가가 상당히 변동성이 커졌는데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가 2014년에는 배럴당 100달러까지 갔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WTI 브렌트유가 45달러에서 50달러 그 짧은 밴드에 움직이고 있어서 결국 그런 유가를 팔아가지고 살아가는 그 산유국이 그만큼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또한 어저께 알제리 장관이 이런 얘기했죠. 오펙 즉 산유국의 입장에서는 110만 배럴을 감산해야 되고 그리고 비오펙 같은 경우에는 60만 배럴을 감산해야 된다는 평가였는데 이건 결국 하루에 이렇게 감산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알제리가 상당히 힘듭니다. 알제리 석유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알제리 같은 경우에는 그 수출의 95% 이상을 원유를 팔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하면 실은 이란, 이라크, 사우디를 넘어서 알제리 스스로 힘들기 때문에 알제리 입장에서 이렇게 감산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감산한다는 것은 그만큼 유가가 상승할 수 있는 거리가 되기 때문에 알제리가 이렇게 감산을 먼저 나서서 지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고민이 뭐냐면 이란,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그 원유 생산량의 전체 MS의 약 23%, 2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과 이라크가 동결을 감산을 합의하지 않는다면 유가가 전체의 틀거리는 깨질 것 같고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올 초부터 수출이 열렸기 때문에 이란은 지금 정신없습니다. 빨리 원유를 만들어서 팔아야 해서 캐시플로우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당연히 동결하지 않을 것이고요. 이라크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IS와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결국 전쟁하려면 그리고 물자를 살려고 그러면 그 원유를 지금보다 더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이란과 이라크가 과연 이렇게 동결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유가의 어떤 이번 30일 날 그 오펙 회의 때 동결은 제가 보기에 물 건너갔다 이렇게 말드리겠고요. 또한 IMF 입장에서는 그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유가의 소위 종주국 넘버원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균형 유가 즉 약 배럴당 79달러, 즉 80달러가 정도 돼야지 사우디아라비아가 균형 경제를 이끌어간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유가가 45달러에서 50달러 밴드 그리고 약 78달러 밴드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산유국 입장에서는 유가를 동결해야지 유가가 올라간다는 관점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지금보다 이렇게 유가가 급락한다면 결국 산유국 입장에서 더 힘들기 때문에 유가를 지금보다 더 많이 생산을 더 늘릴 수 있는 두 가지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트럼프 당선자 입장에서도 원유를 지금보다 더 많이 생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몇몇 그 월가 페이퍼를 보면 오페크에서 이번에 그 최종 동결 합의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11월이 아니더라도 12월 달 빠르면 내년 1월까지라도 어떻게든 오펙에서는 동결할 수밖에 없다. 이런 또 코멘트가 있어서 전체로 유가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좀 드려봤습니다.